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그 수학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5학년 1학기 3단원 규칙과 대응입니다. 대응 단원이고, 첫 시간으로 수학책 48에서 53쪽까지, 익힘책 31에서 35쪽까지 할 예정입니다.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저와 같이 왜 수학을 다시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은 굉장히 기쁘면서도 한편 걱정이 약간 됩니다. 주제 자체가, 아, 일단은 그 수학을 좀 다뤄달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아마 기존 저희 정수TV의 기존 구독자, 그죠? 원년 멤버들 같으세요. 근데 그 중에 한 분께서 이제 댓글을 쓰셨는데, 이제 수학 어느 부분을 다뤄달라.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다뤄달라 하셔서, 너무 이제 감사해서 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댓글 요청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런 학습 영상을 만들면은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죠. 좋은데 저도 굉장히 좋을 줄 알았어요. 좋아하는데 이제 조회수가 막 나오잖아요. 한 1000 이상, 1000 이상 조회수 나오면은 유튜브에서 제 걸 봐요. 제 걸 보고서 아동용으로 분류합니다. 물론 아동용인데 아동용으로 분류되면은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댓글이 안 돼요. 댓글이 안 되고 두 번째는 광고가 안 달립니다. 광고가 안 달립니다. 물론 제가 이제 뭐 이 유튜브를 이제 돈을 벌기 위해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처음부터도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유튜브에 굉장히 배신감을 많이 느꼈어요. 이번에 작년이죠, 작년. 작년에 제가 많이 느낀 게 뭐냐면은 조회수가 한 40만 이상, 지금 한 50만 됐을 겁니다. 50만 된 영상이 있는데 아 이때는 굉장히 광고료도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는데 얘를 이런 아동류로 분류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원칙은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보기 때문에 아동류이다 하는데 그러므로 해가지고서 제가 이제 수익이 완전히 곤두박질치더라고요. 완전히 이제 뭐 이건 유튜브를 이제 찍은 찍을 의욕 자체를 아예 안 생기게 했어요. 그 정도로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아예 이제 아동용을 해버리면은 이 정도로 이제 완전히 수익이 완전 바닥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습용보다는 제 정수TV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죠,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정체성이죠. 저의 그 정수TV의 정체성을 바꿨어요, 작년에. 작년에 이제 학습에서, 학습에서 이제 유튜브에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좀 그랬어요. 기분이 안 좋아서 전 차라리 다른 유튜버처럼 유튜버로 이제 거듭나겠다 해가서 이제 제 나름대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정책을 바꾸고서 저도 이제 요 근래 이제 브이로그를 시작해서 이제 뭐 음악 쪽, 제가 좋아하는 음악 쪽 또는 안 쓰시네요. 또는 뭐 그림 쪽, 미술 쪽 영상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와 있을 거예요. 이제 이쪽 브이로그 쪽으로 해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굉장히 만들면서 행복하더라고요. 브이로그 쪽이.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메시지를 받은 건 어제 받았습니다. 어제 이제 메시지를 이제 딱 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실은요. 왜냐면은 제가 그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그런 요구를 무시할 것인가, 무시하고 제 뜻대로 그냥 저의 아이덴티티를 찾아서 갈 것인가, 아니면 원래 제가 이 정수티 만드는 목적이 학생들을 위한 겁니다. 학생들을 위한 건데, 또 이걸 또 이 댓글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무시 안 하고 또 가자니 참 이 지금의 사회와 맞지 않는 행동이고, 저도 사실은
이 영상을 통해 처음 밝힌 거지만 두 군데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컨텐츠를 그쪽이랑 이제 뭐 이렇게 학습용을 만든다 맞는데 제가 그거를 둘 다 거절했거든요. 거절. 그 이유가 바로 유튜브 때문이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학생들한테 저의 그 학습 그 자료를 이제 제공해 주는데 전 이걸 더 만족했거든요, 사실. 왜냐면 이게 또 좋았어요. 이게 사설로 소수에게 하는 것보다는 다수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저는 좋다 생각했거든요. 무료로. 그런데 유튜브가 참 이런 걸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거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사이에서 어제 메시지를 보고서 고민하다가 오늘까지 고민했어요. 오늘 아까 전까지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을 어쨌든 간에 결론을 내려야겠죠.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인데 정수TV는 두 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기존의 회원님들을 위한 기존의 그 구독자분들에는 학습용 이거를 유지시켜야 될 것 같아요. 유지를 하고 이 학습용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저기 하니까 그렇죠?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저의 그 브이로그 제가 그 열심히 하고 있는 브이로그를 계속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학습용도 조금 유지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렇죠? 기존의 우리 구독자분들 위한 저의 이제 보답이겠죠. 보답이고 또 이제 저를 위해서는 브이로그를 계속 하는 것이 제가 이제 더 이제 큰 유튜버로서 대형 지금 대형 유튜버로서 이제 나아가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여기는 이제 보은이고 보은이고 여기는 저희 그 개발 이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은과 개발을 동시에 가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와 같이 앞에 너무 장황했습니다. 저와 같이 오늘의 수험 복부인 수학 5학년 1학기 3단원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그 교과서를 쭉 봤는데요. 오늘 다룰 내용은 좀 양이 좀 많습니다. 좀 길 거라 생각합니다. 학생들께서는 전 끝까지 봐주기 바랍니다. 3단원이고요. 규칙과 대응이란 건데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알아볼까요? 이제 여기 다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번 단원에 배울 것은 바로 이제 두 수, 이제 어느 숫자들이 있습니다. 숫자들과 숫자들 사이에 관계,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그 관계는 어떤 규칙이 있느냐,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느냐, 이겁니다. 바로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이번 단어는 거의 다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과서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있어요. 네이크로바가 하나를 넣었는데 두 개가 됐네요. 그죠? 하나를 넣었더니 두 개가 되었다. 어떤 관계가 있느냐. 또 하트가 네 개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됐네. 다섯 개. 이쪽에 네 개가 들어갔더니 다섯 개가 되었다. 어떤 규칙이 있느냐. 어떤 규칙이 있나. 그거에 대해 배우겠죠? 여학생도 그렇게 생각하네요. 과연 어떤 규칙이 있는 걸까?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만화나 이걸 통해서 어떤 이 학생들이 이제 이번 단어에 배울 것들 좀 나오겠죠? 뭐 로봇도 됐고, 로봇도 만들고, 그러면은 자동차도 만들고, 자, 어떤 규칙이 있나,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 이런, 그죠? 자, 그 다음 그림을 보면 49쪽의 그림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드론이 하나 날기 위해서는 날개가 보통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죠? 자, 그러면 드론 한 대당 날개가 몇 개냐? 4개가 있다. 그럼 드론 2개 몇 개죠? 8개죠? 뭐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이런 규칙도 있죠. 숫자가 이제 가로로 갈 때, 또 세로로 갈 때, 가로로 갈 때, 세로로 갈 때, 또는 대각선으로 갈 때 숫자가 어떻게 증가하냐. 상이 이렇게 돼 배웠네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죠? 블록이 어떻게 쌓여가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49쪽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50쪽 오늘 배울 내용 50쪽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양 사이의 관계를 알아볼까요? 그렇죠.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거죠. 첫 번째 보겠습니다. 친구들이 여러 가지 부품을 사용해서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로봇. 그렇죠. 로봇. 아까 전처럼 로봇 만들었습니다. 서로 대응하는, 대응이란 말은 서로 이제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이제 보고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보고 있다. 대응한다. 그렇죠. 이해가 겠죠. 사람. 그렇죠.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 사람 됩니다. 두 양을 알아봅시다. 찾아봅시다. 숫자도 이제 어느 묶음일 때 이제 1, 2, 3, 4는 이제 그냥 숫자인데 얘를 이렇게 묶어 놨을 때는 이제 묶음이 되겠죠. 두 양이 되겠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동차가 있고 여기는 뭔가 로봇이 있네요. 이제 로봇을 봐주세요. 얘는 로봇이라고 하고 이쪽은 로봇이라고 하고 여기는 자동차를 해주세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2번부터 보겠습니다. 준기는 사각판과 얘가 사각판이죠. 저는 이게 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각판입니다. 사각판과 바퀴, 얘가 바퀴예요. 얘가 바퀴입니다. 검은 게 바퀴. 사용하여서 자동차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각판의 수와 바퀴의 수 사이에는 어떤 대응 관계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어떤 대응 관계. 자, 그러면은 이게 사각판이 하나죠. 하나일 때는 바퀴가 두 개가 있죠. 그렇죠? 사각판이 하나일 때 바퀴는 두 개가 있다. 그럼 이게 어떻습니까? 사각판이 두 개일 때 바퀴는 네 개죠. 사각판이 세 개일 때는 바퀴는 여섯 개. 네 개일 때는 여덟 개. 이런 규칙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각판의 수와 바퀴의 수는 어떤 규칙으로 변하나요? 그러면은 곱하기 있네요. 그렇죠? 사각판 곱하기 2는 바퀴의 숫자, 바퀴 수가 되겠죠. 두 배씩 증가하네요. 그렇죠? 1 곱하기 2는 2고, 2 곱하기 2는 4고, 좀 곱하기 2죠. 3 곱하기 2도 6이고, 4 곱하기 2가 6이겠죠.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준기가 이어서 조립할 모양을 붙여보세요. 이게 준비물 5번이 있는데, 자, 집에 교과서가 있더라고요. 하도 그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얘를 떼어서 하나하나 만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만들면 되는데, 자, 만들었다 치고, 그러면은 총 사각판이 하나, 둘, 셋, 사각판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바퀴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면 바퀴수 모두 몇 개인가요? 12개죠, 12개. 왜냐면은 6 곱하기 2가 12죠. 12개다. 그 말입니다. 이걸 한번 떼어서 하나씩 붙여가면서 하면은 재밌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바로 나옵니다. 바로. 사각판이 10개일 때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를 이제, 물론 당연히 10개를 띄어서 붙이면 되죠. 10개를 띄어서 붙이면 되는데, 그러면 10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바퀴는 20개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사각판의 수와 바퀴의 수의 대응 관계 곱하기 2 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앞에는 사각판의 수죠. 사각판의 수 곱하기 2는 바퀴의 수다. 바퀴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제는 이제 우리 실생활과 알아보는 문제죠. 주변에서 서로 대응하는 두 양을 찾아서 어떤 대응 관계가 있는지 말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숟가락 젓가락이 있어요. 숟가락 젓가락. 좀 약간 억지인데
숟가락 젓가락의 숫자를 이제 사람 수에 따라서 비교한 겁니다. 그러면 숟가락 젓가락 그러니까 무조건 숟가락 곱하기 2 한 것이 젓가락 수가 되겠죠? 아, 약간 억지네요. 억지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두 명일 때, 사람이 두 명일 때, 이건 제가 이제 지금 만든 겁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두 명일 때는 그러면 이제 얘가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숟가락이 두 개, 젓가락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생활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까 사실 처음에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휠체어 탄 아이가 나왔어요. 그림의 앞에. 그러면 이제 사람 수, 장애인 수 곱하기 휠체어의 수, 휠체어 바퀴의 수. 그러면 이제 곱하기 하면 되겠죠. 네, 약간 억지도 있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지혜와 슬기는 노란색 사각판과 초록색 사각판에 로봇의 몸체를 만들었습니다. 여긴 더 억지네요. 이게 로봇이라고. 네, 그냥 로봇을 봐주세요. 아, 이 로봇이구나. 노란색 사각판, 얘죠. 노란 사각판과 초록색 사각판. 하나, 둘, 세 개 있네요. 그쵸? 대응문 해라 봅시다. 준비물 6번이네요. 준비물 6번. 자, 이게 준비물 6번이죠. 그쵸? 이 몸체와 뭔가 그런 관계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규칙은 어떤 규칙 갖고 있나요? 노란색 하나일 때 초록색은 3개죠. 얘는 노란색이 2개일 때 초록색은 4개. 얘는 3개일 때 둘, 셋, 넷, 5개. 자,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조금 규칙이 조금 특이하네요. 그쵸? 여기 질문에 오면은 노란색 사각판과 초록색 사각판으로 모양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살펴봅시다. 얘가 하나일 때 노란색은 밑으로 하나씩 그쵸? 노란색은 아래로 하나씩 증가했고 초록색은 오히려 초록색도 아래로 하나씩 증가했나요? 그쵸? 아래로 하나씩 같이 증가했네요. 이렇게 시작은 초록색이 2개였는데 증가는 같이 증가하고 있네. 이렇게 하나씩. 자, 위 모양에서 다음 보겠습니다.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 찾아보세요. 변하는 부분은 어떻게 변하는지 말해보세요. 딱 이거죠. 처음에 시작은 초록색 2개였죠. 초록색 2개는 변하지 않았죠. 맨 위에 거. 하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변하는 것은 노란색과 초록색이 하나씩 증가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안 보였나요? 안 보네. 초록색 2개. 처음에 초록색 2개는 변하지 않았고 얘는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노란색과 초록색이 하나씩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냥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표를 만드는 건데요. 자, 모양에서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노란색 사각편의 수와 초록색 사각편의 수는 어떻게 변하는지 표를 만들어 보세요. 이제 표를 이용합니다. 이 말이죠. 이제 여기도 중요해요. 자, 하나일 때 초록색이 몇 개였나요? 하나일 때 3개였죠? 2개일 때 4개, 3개일 때 5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그럼 4개일 때 노랑이 4개일 때 초록 6개, 5개일 때는 7개, 6일 때는 8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규칙이죠, 규칙.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이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53쪽에 노란색 사각판이 20개일 때 초록색 사각판은 몇 개가 필요할까요? 표나 그림을 그리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자, 그러면은 얘가 아까 전에 하나일 때 3개잖아요. 그렇죠? 노란색이 하나일 때 초록색이
3개니까 어떻게 할까요? 1 더하기 2죠. 그 다음에 2개일 때 4개니까 마찬가지죠. 더하기 2 한 거죠. 3일 때 5였죠. 그러면 무조건 노란색 더하기 2구나. 그렇다면 하면 되겠죠. 그러면 대응관계는 노란색 더하기 2 한 것이 초록색 판이다. 초록색 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5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을 내주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문제니까. 물론 이제 익힘책도 있지만 교과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5번 모양 조각을 이용하여서 다양한 대응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준비물 7번입니다. 준비물 7번이 준비됐습니다. 나는 마름모 조각과 마름모 얘가 마름모죠, 그죠? 이런 게 마름모입니다. 마름모의 정의는 가로로 지나는 선은 세로로 지나는 선이 이제 정 가운데다, 그렇죠? 그게 이제 마름모죠. 자, 마름모 조각과 삼각형 조각으로 얘가 삼각형이죠. 삼각형 조각으로 대응 관계를 알아봅시다. 얘도 약간 느낌이 아까 전 문제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대응 관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가 마름모가 하나일 때 삼각형은 지금 현재 2개죠. 이게 2개죠. 그럼 마름모가 2개일 때 3개. 마름모가 3개일 때 삼각형은 4개. 벌써 답은 나왔죠? 그러면 마름모 더하기 1식이죠. 더하기 1한 것은 바로 삼각형이 된다. 삼각형의 수입니다. 삼각형의 수, 마름모의 수, 삼각형의 수.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다음 우리 이 여학생이 이제 내가 만든 대응관계를 이야기해 볼래. 자, 이거는 사각형이죠, 사각형. 사각형이 하나일 때 삼각형이 2개죠. 여기는 사각형이 2개일 때 삼각형이 4개. 여기는 3개일 때 6개.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2 한 거네, 그렇죠? 얘를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사각형 곱하기 2 한 것은 삼각형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끝내고 익힘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익힘책 31쪽입니다. 31쪽에 수 배열표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자, 100, 200, 300, 400이죠. 그렇죠? 밑으로 100씩 증가합니다. 옆으로다는 20씩 증가하네요. 그럼 이 220이죠. 340, 260, 380, 460. 자, 그렇죠. 이쪽은 더하기 20씩, 밑으로는 더하기 100씩 증가했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자, 규칙을 찾아 빈칸 알맞은 써 넣어보세요. 수 배열을 세로줄에 나타난 규칙을 써보세요. 세로줄은 아까 그 전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100씩 증가한다. 100씩 더한다 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도형의 배열을 보고서 물음에 답해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 두 번째는 2개, 세 번째는 5개, 네 번째는 7개. 많이 증가하네요. 이거 보면은 밑에 2개씩 붙네요. 밑에 2개. 그쵸? 얘보다 밑에 2개, 여기 또 2개, 2개. 그럼 당연히 5번째는 여기에다가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밑에 2개 더 붙으면 되겠죠? 비율에 맞춰서 그려야 되는데 그냥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의 배열의 규칙을 써보세요. 이 규칙 뭐냐면은 아래쪽에 2개씩 증가한다. 이렇게 펴면 되겠죠? 네, 아까 전에 뜯었던 준비물 1번을 또 재활용하는 거네요.
자, 다음에 이어질 모양에 붙여보세요. 입니다. 준비물 1번을 이제 또 사용해 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집이 이런 식으로 증가하죠. 증가하고 또 증가하고 증가하고 여기는 당연히 여기 삼각형이 5개가 오겠죠.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준비물을 붙여주기 바랍니다. 5개가 증가하고 이 사이사이에 이제 사각형이 2개씩 증가하면 되겠죠. 자, 다음 2번 문제는 이제 1번과 이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관됐습니다. 삼각형의 숫자가 10개일 때, 지금 이게 삼각형 곱하기 2개씩 해야 되죠. 2개씩이 사각형이 되니까 10개일 때는 당연히 10 곱하기 2가 되겠죠. 총 사각형은 20개가 됐습니다. 이런 사각형이 이제 20개가 온다 그 말이죠. 같은 문제를 봐주세요. 삼각형이 30개일 때는 삼각형이 30개일 때는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60개죠. 60개 온다. 이런답니다. 삼각형이 100개일 땐 당연히 100 곱하기 2죠. 200개가 온다. 삼각형과 사각형의 수의 대응관계를 써보세요. 이렇게 쓰면 이제 삼각형의 수 곱하기 2죠. 2가 바로 사각형의 수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생활과 연결된 거네요. 교실에서 대응관계가 있는 것을 찾아 써봅시다. 여러 가지 대응관계가 있겠네요. 지금 이제 학생의 책상의 수는 모둠의, 그렇죠. 이게 1모둠이죠. 1모둠의 4개다. 책상의 수. 똑같이 만들 수 있죠. 이거랑. 자, 이게 똑같이 만들 수 있죠. 똑같은 문제.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의자의 수, 그죠? 선생님 의자로 하면 되죠. 의자의 수는 모둠의 수 곱하기 4배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또는 제가 지금 발견한 건데 여기 보면은 책상의 수와 의자의 수는 같다도 되고 이렇게 되고 전 이걸 봤어요. 지금 교실의 수는 문이 2개다. 그죠? 출입문이 2개다. 약간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억지로 만들었고. 그러면 또 억지로 넣으면 창문수는 곱하기 4개면 창문수가 되겠죠? 교실수 곱하기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같이 오랜만에 제 수업을 이제 해봤는데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믿고 제가 이제 수학 영상을 좀 틈틈이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브이로그를 열심히 했는데 또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제 원하시는 게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도 이제 등한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